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금요일인데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하이브 주가, 주식 그 사건들 보고서 어떤 뭔가 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제 흘러가는 대로 한번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거는 좀 생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지만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의사 파업이 조용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진료를 안 보는 상황에서 뭐 지금 팬데믹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심각한 상황들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생명 쪽을 이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루는 상황들이 오게 됐을 때 이 상황이 만약에 지속되던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파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성형외과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전혀 영향 안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비즈니스일 수도 있죠.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뭐 나쁘다 뭐다 뭐 그렇게 볼 건 없는 건데 일단 뭐 중증 환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서 좀 공백이 좀 발생을 해버리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울 일 지금 이 타이밍에 안 그래도 안 좋은 타이밍에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문제잖아요. 어쨌든 늘려야 된다. 그러면 늘리면 각자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이제 그 경쟁을 뚫고서 왔는데 갑자기 인원들이 늘어나 버리면 파이가 뺏길 수도 있겠죠. 파이가 뺏길 수도 있고 사실 이제 희소성이라는 게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이제 계좌에 기본 평균적으로 돈들이 막 10억씩 있어요. 그러면 1억 가지면 부자일까요? 아니죠. 어쨌든 좀 경쟁력에서 사실 상대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들 나올 텐데 이게 갑자기 인원들이 늘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먹을 파이가 그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먹을 파이가 좀 줄어든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박탈감이 살짝은 좀 들 수도 있고 좀 경쟁력이 좀 완화가 됐으니까 내가 들어갈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명이었는데 갑자기 60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나는 그 경쟁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심리가 어쨌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만약에 의사분들이 많아지면은 뭐 가격 경쟁에서도 조금 이제 서로들 이제 그 개인 병원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의료진들이 많아지면 나쁠 건 없죠. 의료진들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단합을 하는 상황들에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반려동물 쪽에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품이나 약간 좀 후려치는 게. 그래도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 가격들이 잡혀져 있는데 어쨌든 뭐 개인 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의료진들이 많아지면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그 줄을 서고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던 시간들이 만약에 10줄이 있었다면 내가 근처에 만약에 병원들이 10줄이 있었다면 그 병원에서만 개업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병원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만약에 늘어나면은 조금 더 어쨌든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들이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걸 지금 하냐 이거죠. 지금 왜 하필이면. 자, 그러면 이 상황들이 지속이 됐을 때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응급실이나 이런 상황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속이 된다면 정말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될 수도 있겠죠. 마비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최근에 일단은 최근 논란이 있던 하이브의 기존 이제 거의 원티어죠. 1티어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다 공교롭게도 군입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제 100일휴가 나온 멤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들 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군대 쪽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방탄의 아미들이 일어설 수도 있다. 물론 그 상황까지는 사실 좀 당장은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 남자라는 채널을 아실 겁니다. 사실 여기는 한식이나 이런 것들 리뷰하면서 먹방하고 컨텐츠도 하기는 하는데
아니면 뭐 이제 인기 인플루언서든 뭐 이제 스포츠 스타든 가수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먹방 하면서 재치 있는 또 이제 한국말과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어 좀 겨냥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오늘 뜬금없이 이틀 전에 얘들아 우리 군대가 하면서 뭐 초반부에는 이제 뭐 동묘시장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그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마지막쯤에 한국 군대 그 체험 같은 것도 미사일 쏘고 이 훈련하는 것들을 좀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방하던 채널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다. 흔치가 않은데 사실 그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이 어젠다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채널일수록 어떻게 보면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쪽에서 살아남는 거죠. 과연 그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어젠다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먹을 것만 올리다가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틀 전이에요. 자, 그리고 명품. 왜 명품이 이렇게 비쌀까? 의문을 가졌을 때 이미 시장에서 그런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 하나하나에 전 세계에서 반응들을 하고 좀 이제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예전에는 뭐 비닐망토 같은 걸로 이제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하면서 막 퍼지는 거죠. 근데 발렌시아가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발렌시아가 웬만하면 다 아시죠, 거의. 근데 발렌시아가에서 자 오늘 어제 소식이죠. 한국 이거 군복이랑 좀 비슷하죠, 비주얼이. 군복이랑 비슷한 비주얼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름쯤에. 여름인가요? 이게? 그쵸, 한국 남성들은 자동으로 패션 피플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군복이나 이런 것들. 방탄 여기도 그렇고 채널이 가장 많을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뽕을 이렇게 홍보하는 채널은 여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그리고 뭐 주된 내용이 뭐 마지막쯤에 이제 뭐 한국 군대 리뷰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군대 채널 전에 했었나? 했었으면 다행이고요. 4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는 거의 콘텐츠를 8개를 찍었다가 이때는 진짜 그거 같아요. 이때는 진짜 이때 막 영국 남자가 알려지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4년 전이면 코로나 때. 그래서 군대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모든 문화를 다 찍었던 것 같은데 근데 뜬금없이 이틀 전에 또다시 군대를? 이게 살짝 조금은 그렇긴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군대 이미 많이 다뤘잖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하나씩 뭐 군대 문화부터 해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쨌든 그런 거 많이 다뤘었는데 갑자기 또 이틀 전에 이렇게 한 게 공교롭게도 그게 살짝은 좀 의심이 되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상황이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죠, 하이브. 사실 뭐 이제 주식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건 아닌데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서로 쌍욕을 하면서 뭐 남녀가 갈라치기가 돼버리고 갈라치기가 된다는 게 그거죠. 사실 이제 그 미니진 님이 어쨌든 이제 너무 여자 CEO로서 이거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막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 동정 여론들이 많이들 생겼어요. 그러면서 역시 이러면서 그 여성분들이 미니진 님을 지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기가 막히죠. 전략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상황 서로 치고받고 하면 당연히 하이브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떨어질 타이밍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이제는 뭐 그냥 지구 안에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거기다가 이제 남녀 갈라치기까지 기가 막히게 되어버리고 무언가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그 기업 그 어쨌든 하이브 안에 있었던 방탄소년단은 모두가 군대를 갔다는 거. 군대를 지금 이제 입대를 했죠. 공교롭게도. 그런데 또 이제 뉴진스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해명을 했어요. 자, 뉴진스라는 게 이제 그 새로운 청바지 그런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스가 그 다른 진스로 GENE 진스로 새로운 유전자라는 그런 어감도 달라붙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사탄클로스. 이 이걸 그 단어 그거 재조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 재조합은 아니고 그냥 발음으로 어쨌든 영어로도 진스 부르는 거니까 새로운 청바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그거야 아니까. 어쨌든 SM 쪽에서는 에스파 맞나요? 에스파의 그 AI 컨셉으로 그런 게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새로운 유전자를 의미를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만의 그냥 소설 한번 써봅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 그룹의 그 컨셉이 새로운 청바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아래 그겁니다. 그 뉴진스 100일 날에 그 케이크로 이제 당연히 100일이니까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서 축하 파티 케이크 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검은 리본이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태원 사건이 있었던 100일이 되던 날이었으니까. 아 100일이었나 이때? 참사가 있었던 지 얼마 안 되던 날이었나요? 그치 데뷔가 100일 데뷔가 100일이고 그러니까 뉴진스가 벌써 이렇게 됐나 시간이? 미쳤네. 그러니까 뉴진스가 2022년에 나왔나요? 이때 나왔나 본데요. 그쵸? 저는 잘 몰라가지고 100일 22년도에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나와서 공교롭게도 100일 뒤에 100일 그 얼마 안 있었네요 이게 이태원 참사가. 근데 이 리본이 뭐냐면 그걸 뜻하는 건 아닌데 그 추모하는 그거 리본 있죠? 이 검은색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100일 날에 나왔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케이크를 제조하는 이 업체들을 살펴보니까 오컬트적인 그런 마치 할로윈 케이크처럼 이런 약간 혐오스러운 듯한 마치 케이크라고 하면 좀 이제 빨간색도 있으면서 좀 예쁘면서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생크림에다가 초콜릿도 아니고 검은색 리본 조합은 저도 처음 보긴 해요. 근데 이 오컬트 케이크들을 많이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거기서들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자,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뭐 이런 해석이 될 수도 모르죠. 모르는 건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고 논란이고 아니라고 하는데 100일 축하 파티 때 그리고 뭐 이제 주황색이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뭐 중요한 건 아니어서 어쨌든 이게 좀 케이크보다는 좀 그런 듯한 느낌을 줘가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 줘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100일 날에. 자, 그러면 이 리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거 생각이 나시는 게 있죠? 세월호 둘 다 똑같은 리본인데 색깔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저는 지금부터 소설입니다. 소설. 이 프리메이슨 이 마크 여기다가 리본을 딱 걸어두시면 이 딱 잘 걸릴 만한 그런 이제 표시와 문양입니다. 이 그러면 이거 알면 뭔데요? 이게 누구나 하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집단이어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알았으면 폭동이라도 했겠죠. 그래서 그 폭동을 한 게 누구죠? 유대인 세력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독일을 완전히 죽여버렸죠.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에서 경제까지 망하게 해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쪼여놓은 거예요. 그냥 마치 그 몇십 년 전에 그 일본 완전히 쪼여놓은 것처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넘치던 히틀러가 완전히 그냥 전쟁을 주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남성성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경제적으로만 죽여놨는데, 이렇게 좀 과감하게 표현 쓸게요. 경제적으로 그냥 죽여버렸는데,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지고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 다 찢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전쟁을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쪽 문화에서 히틀러가 조롱의 문화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 근데 이것도 좀 발언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어쨌든. 근데 뭐 제가 뭐 큰 채널은 아니니까.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그대로 갔으면 일본보다도 발전을 못했을 수도 거의 일본도 비슷하게 그렇게 좀 쪼여져 왔잖아요. 거기서는 좀 대응을 안 했는데 그 자살 테러 그 비행기 타가지고 가미카제 태평양 쪽에 그래서 그것 또한 예상을 못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정말 그 성장이 그때부터 멈췄으니까 같이. 자 어쨌든 이건 좀 깊게는 안 갈게요. 깊게는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다루냐면, 자, 이 리본 있잖아요. 리본. 특히나 이 세월호가 올해가 10년 되는 날이에요. 10년 되는 날. 10주기. 10주년이라고 안 했어요. 10주기. 그러니까 이게 추모를 이제 해야 하는 그런 10년이 지난 날인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렇게 계속 띄우는 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뭔가 어떠한 사건들을 띄우고 이렇게 추모 문양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데는. 근데 이제 10년 전에 한국에는 이제 세례명을 받은 이제 그 가톨릭 교가 있죠. 제수이트라고들 하는. 그래서 교황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반도 전체 이 묘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한반도 전체예요. 이거 세월호 때 그때 이 세월호 때 이 반쪽만이 아니고 세월호면 반쪽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반도 전체 10년 전에 전체에다가 묘비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기사도 찾아보면 찾기 힘들걸요? 사진도 다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좀 제목을 좀 그냥 보실 분들만 보시라고. 그게 10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가 10년 되는 날입니다. 올해가. 이걸 겨냥을 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년이나 흘렀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들을 대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란이랑 중동 뭐 전쟁 날듯 말듯 하는데 한국에서 그러면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좀 EMP 공격이나 이런 것들 북한 쪽에서 그래 버리면 전파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된다. 최근에 저도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스트리밍 방송하는 아프리카 TV, 트위치 막 이런 데 있어요. 요즘에 디도스 공격 많이들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요. 처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러면 다행이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테러 하듯이 그 디도스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J 분들이 그 나루토 춤이라고 중국계 그 밈 춤을 추면은 풀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상황 자체는 웃기잖아요. 웃기긴 한데 어쨌든 목적 있는 디도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첫 번째면 그나마 어쨌든 목적이 있는 거니까. 첫 번째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쨌든 이 디도스 공격을 함으로써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 토토 아시죠? 토토. 그러니까 스포츠 게임처럼 어디에다가 이제 누가 이길지 질지를 승무패를 이렇게 매기는데, 이거를 롤 챔스도 마찬가지고 BJ들 게임에도 그런 그 토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승패를 이제 두고서 그 도박을 그냥 그
배팅 거는 이 게임으로만 바뀐 거죠. 원래는 뭐 이제 야구나 농구나 이런 거였다가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 디도스를 교묘한 타이밍에 건다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금액들이 A라는 BJ에 1000만 원이 걸렸어요. B라는 BJ에 700만 원이 걸렸어요. 그러면 도박 사이트 입장에서 누가 이겨야지 좋을까요? 700만 원이 이기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1000만 원을 먹으니까. 그럼 700만 원 주고 300만 원을 도박 사이트가 가져가겠죠? 보통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정도로 걸려 있으니까 이 게임을 방해를 하려고 디도스를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목적.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죠. 그렇죠? 거기서. 근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게임들 이제 그 도박 사이트에서 뒤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디도스 같은 거를 공격해가지고 배당이나 이런 데들 돈들 많이 걸린 거 반대 포지션들을 이제 완전히 분리할 때 완전 끊어버려서 무효화 시켜가지고 새로 이제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중국 쪽에서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격해가지고 마비시키기 전에 테스트하는 상황이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스타링크 인터넷들 하나씩들 대비들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면.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사실 이제 공격을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쓰고 있는 그 요즘에는 다 연결들이 많이 다 돼가지고, 그 인터넷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전산망 마비가 돼가지고 좀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죠. 뭐 EMP 공격보다는 덜 하겠는데, 굳이 두 번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한들 뭐 대비해야겠죠.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게임들 이기려고 반대 포지션들 잡아놨는데, 이게 오히려 BJ가 게임들을 이겨버리니까, 아니면 LCK에서도 이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게임들을 이겨버리니까 반대로 죽여버려서 무효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불리하게 탈주해버리면 불리하게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근데 두 번째 목적은 정말 이게 좀 안 잡히고 있으니까,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하면 잡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잡긴 뭐 같이 이제 협조해가지고 하면은 뭐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을 거긴 한데, 지금 워낙 그냥 이곳 저곳 뭐 터지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의사 파업했다가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말도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그 인플레이션도 높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첫 번째면 다행인데, 아예 없는 게 최고긴 한데, 첫 번째면 그나마 어쨌든 그 도박 사이트 그쪽에서 배당금들 걸려 있는 것들 반대로 하려고 그렇게 죽이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은 두 번째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어쨌든 저희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노출이 됐어요. 중국 쪽에서는 다 돌아다닐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뭐 주민등록증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돌아다닐 텐데, 두 번째가 아니기만을 좀 기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 정도가 좀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나온 거고, 왜 하필 한국일지가 좀 의문이긴 하네요. 저는 좀 예상을 한 게, 좀 경제적인 그 경제 공격을 예상을 했거든요. 경제 붕괴로. 뭐 2008년에 미국은행 하나도 파산을 했는데, 미국도 파산을 했는데 한국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티가 안 났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스노우볼 굴러가가지고 그것들을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군대나 이런 것들을 왜 띄우는지 모르겠네요. 군대나 이런 것들을 설마 그 개기식 이후에 항상 좀 전쟁이 나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저는 뭐 종교적인 그건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뭔가 좀 또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비를 뭐 그런 비상사태가 만약에 발생하면 대비해서 그 상황 미리 지금 알고서 대비해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수이트라는 거 자체가 그거거든요. 가톨릭 반 기독교예요. 반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을 싫어합니다. 가톨릭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묻은 그 넷플릭스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화뿐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서 완전 그 기독교에 미친 것처럼 나온 그 주인공들 있죠. 그리고 뺨 때리 그 누구죠? 더글로리도 완전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완전 그냥 종교에 미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다 보면 딱 보여요 그게. 그리고 딱 보다 보면 또 이제 눈알 모양이 또 하나가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죠. 약간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건, 기독교에서 주장을 하는 건 사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좀 늦게나마 실현이 되긴 했는데 지금 실현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 예를 들어 이 프레임 작업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저도 사실 길 가다가 만약에 뭐 어디 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앞쪽에 보면은 그 약간 표지판 같은 거에다가 그 글씨 써가지고 그런 거 있죠. 뭐 칩을 박는다 막 이런 것들. 사실 보면은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돼요. 뭔가 좀, 아,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그게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그랬거든요. 근데 20년도 이후에는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CBDC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고, 제가 그래서 중간에 민코인이 왜 뜰 수밖에 없는지, 그게 차이나 머니 쪽에. 근데 아직까지는 당장은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프레임 작업들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미친놈이 되는 거겠죠. 아, 완전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반 그 NPC들이 봤을 때, NPC들이 보면은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맞는 것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신인데 너무 깊어가지고 그것만 또 맹신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사일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뭐 구원하러 내려오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 이거 너무 좀 그거 같나?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된다. 너무 맹신해서도. 어쨌든 지금을 대비하는 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돈으로 움직이잖아.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거기 안에도 뭔가 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 지을 때 한 명의 대중이 말해가지고 그 피라미드 지었겠습니까? 가상의 파라오라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이 이렇게 지킨다 하면서 모두들을, 군중들을, 대중들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웠겠죠. 그 역할들을 신격화하고 추앙하는 연예인들이 이제 깨어나는 1, 20대들에게 그렇게 이제 밟아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추앙하는 이 한 명의 이 연예인들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하고 얘가 좋다면, 얘가 아프다면 나까지도 마음이 아파버리고 뭐 그 정도까지 깊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뭐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전부터 알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끌고 이렇게 컨트롤하기 쉬운 거는 신의 역할들을 숨기면서 신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았을까. 파라오라는 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이 이렇게 지시한 대로
신이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도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또 이제 그 신의 자리를 차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뭐 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을 연결을 했어요. 저희 뇌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자고 일어나자마자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거실까지 가기가 싫어요. 귀찮아.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를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 연결된 것들로 토스트기 구워줘 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과정조차도 귀찮아. 그러니까 핸드폰 키는 것도 귀찮아. 뭐 귀찮다라기보다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거실에서 그거 켜줘.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 전파 그대로를 읽어내가지고 바로 그게 사물 인터넷이랑 연결이 된다면, 실제로 그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IoT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핸드폰으로 딱 이제 연결돼가지고 딱 누르면 다 되잖아요. 집 밖에 있어도 이 사물 인터넷들 있으면은 집 오기 전에 뭐 욕조나 이런 데다가 반신욕거리 그 온도 맞춰가지고 물도 받아놓을 수가 있고, 뭐 청소기나 이런 것들 싹 다 돌려놓을 수 있고, 가습기나 이런 것들 싹 다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완전 상쾌한 느낌의 그런 것들 실제로 가능하죠.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뇌랑 칩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상황까지 안 왔다라는 거. 뭐 조만간이겠죠. 뉴럴링크가 그거 하지 않을까요? 뉴럴링크가 처음에는 이제 아프신 또 이제 분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좀 이제 심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대다수가 마치 새로운 유전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뉴진스 아닌가? 새로운 청바지가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영상은 뭐 굳이 뭐 어그로 끌고 싶지 않아 가지고 조용히 그냥 보실 분들만 보시고, 코인도 중요한데 사실 한국에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하이브를 띄우니까 이게 좀 그냥 하나 좀 열어두면 그냥 그게 하나가 걱정이 돼서, 차라리 경제 붕괴면은 그냥 이거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거는 정말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알려드리면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포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정이에요, 가정. 앞으로 뭐 몇 년 뒤가 될지 올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오거나, 그거 따라 제가 볼 땐 그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안전해, 나오지 마, 가만히 있어. 구조 그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가만히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근데 그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아닌데, 느낌이 좀 이상한데 하고 그냥 미친 듯이 나왔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 선장 그 선장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리고 그 선장은 어떻게 됐죠? 그 선장도 죽었어요. 나중에 재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면,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코인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자기 결정을 직접 하시는 그런 판단을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딱 기사를 봤는데 SEC가 규제를 했네. 뭐 예를 들어 실크로드 아니면 마운트곡스 물량들을 입금을 했네. 그것 때문에 덤핑 될까봐 떨어졌다. 10% 하락, 덤핑 우려해. 그거 보면은 제목 그대로 그냥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 떨어졌네? 어?
마운트 곡스 그거 위험해가지고 떨어졌네?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한국이 유독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잖아요. 생각을 못하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어떻죠? 쇼츠, 도파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을 더 못하게 하고 ADHD를 걸리게 합니다. 오랜 영상들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긴 영상들을 남겨드릴 때 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을 한 번씩 제가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다 얘기를 드리잖아요. 지금 시대에 긴 영상 보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흔히들 이제 ADH처럼 집중력을 좀 이제 결핍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요즘 많이 그 지금 시대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도파민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다?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고의 그런 것들을 계속 열어둬야 된다. 이게 자산 시장이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제2의 질병, 2차 팬데믹, 세계 전쟁, 공황, 경제, 대공황 이런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길러 두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작년에는 일단 그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못 그 오발송 그거 됐잖아요. 잘못 눌렸잖아요. 잘못 눌렸어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의료 공백 장기전 대비한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장기전 되면 또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어쨌든 미용 목적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좀 위급한 상황에서 많이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응급실이나.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또 이러다가 뭐 막혀버려가지고 그래버리면 그게 좀 걱정이 되네.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비트 2, 3억 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나 이런 것도 생각들 안 했는데 충분히 뭔가 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비트가 이대로 그냥 꼬꾸라지고 죽어버리면 플레이어들이 솔직히 매수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모르겠네 정말. 근데 이거 의대 뭐 끝낼 생각을 안 하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안내 문구에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비상사태는요 정말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안내 문구에 뭐 그거 이제 자산시장에서 몇 번 겪으셨잖아요. 자산시장에서 뭐 안전하다 뭐 하다가 FTX 이런 것들 터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영상 좀 길지만 이번 영상은 뭐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새벽에 좀 업로드 해놓고서 보실 분들 보시고 주말 잘 보내신 뒤에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창펑자오 이 재판이랑 여러 가지 이슈들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짜리 영상인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됩니다.